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주식과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에 관해 가지고 간단한 배경 지식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최근 급격하게 유명해진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회사입니다.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나 이 회사의 경영자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그 존재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테슬라의 성공 가능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끼리도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여 왔었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행보를 살펴보자면 성공도 이런 대성공이 없을 것 같아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으니까요. 최근 테슬라의 주식이 한 주당 무려 1,8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 주당 무려 1,8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테슬라 사상 거의 역대 최고치이며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함께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너무나도 부러운 상황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그런 테슬라의 주가는 드라마틱한 성장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치 그래프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1년치, 요 그래프를 조금 줄여가지고 현실적으로 최근 불과 1년치만 놓고 보더라도 2019년 8월 무렵과 현재 8월을 비교했을 때 거의 주가가 7배에서 8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작년에 여러분들이 테슬라에 1억 원을 투자해 놓았고 지금까지 버틴 분이 계시다면은 그 자산 규모가 불과 1년 만에 순식간에 이제 7억 원에서 8억 원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재산이 불어날 수가 있었겠죠. 물론 그게 절대 쉽지는 않지만 말이죠. 최근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정말 비쌉니다. 3,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달러당 1,000원이라고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무려 342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능히 삼성전자와 비교될 만하거나 삼성전자보다 현재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가총액 규모는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상장 회사들을 통틀어도 충분히 최상위권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엄청난 이제 주가 규모입니다. 주식이 이제 굉장히 비싼 주식, 럭셔리 주식이 된 거예요. 이제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시장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실한 실적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걸고 있는 기대감이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단 최근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전설적인 주가 상승과 성공들, 특히 이제 실적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크게 선행해가지고 앞서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목격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최근 나이가 좀 어린 학생들도 이제 테슬라가 보란 듯이 성장을 했다라며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이런 즐거운 주가 상승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잃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과거 비관주의자들이 내놓았던 그런 비관적인 전망, 관측들이 틀리고는 있습니다만 1, 2년 전에 그런 가까운 과거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망설일 만한 이유도 꽤나 많았었다는 겁니다. 뭐 간략하게 예시만 짚어드리고 넘어가자면 이제 간략하게 예시만 짚어드리고 넘어가 보자면 이제 최근까지 테슬라의 제품들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되어 왔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조립 불량 이슈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로서 기본적인 조립 불량, 그리고 부품이나 어떤 장식품 간에 서로 이음새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단차 문제 등등, 이제 기본적인 생산 품질 이슈가 항상 따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론 또 이런 것들은 전통 깊은 그런 기존의 양산 자동차 회사들도 종종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또 비슷하다라고 본다면 또 볼 수는 있는 것이고, 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급격한 성장과 유명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솔직히 일부 의도적으로 안티성 기사를 조장했던 측면도 어느 정도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 테슬라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것이냐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건 바로 투자자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이것보다 불과 얼마 전까지 또 테슬라가 꽤나 진지하게 겪어왔던 주요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량 생산 노하우의 부족 문제였습니다. 테슬라의 핵심적인 대중 전기 자동차인 모델 3에 자동차 대량 생산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이슈가 오랫동안 이제 테슬라가 겪어왔던 그런 대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대량 생산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노하우가 부족해서. 물론 최근에는 또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고는 하고 이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헤쳐나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는 결국 현재로서는 비관론자들의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최근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회사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이라는 어떤 그런 실적보다는 주가가 먼저 기업 가치를 선행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이제 그만큼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 전기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거머쥐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조차도 테슬라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늘 악담만 버부어 왔습니다. 나쁜 소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자, 이런 거를 보면 사람이 왜 겸손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뼈저리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적어도 테슬라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솔직히 이 회사가 이렇게 짧은 단 1년 만에 주가가 7, 8배씩 오르리라고는 솔직히 저 자신도 상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보다 주가가 7배에서 8배 가까이 낮았던 1, 2년 전 그때 그 시절에도 회사의 자동차 생산량이나 판매량이라는 실적에 비해서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주가 가치가 훨씬 더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때 그 시점에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가지고 어지간히 잔뼈가 굵은 그런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보다 이제 1년, 2년 그때 전에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를 보면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는 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개념으로 설사 테슬라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금액 중에 큰 돈은 투자하지를 못했다든가 혹은 조금 오르는 거 보고 예전에 일찍 빠져나온 분들도 솔직히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잘 나가는 이유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 코로나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 세계 각국의 그런 주요 정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최근 상대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화폐의 가치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또한 미국의 우량 기업이나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면서 미국의 주식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면서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자본이 미국 증시로 몰리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에 의해서 또 테슬라가 주식이 오르는 그런 느낌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중 이제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는 역시나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제 열풍을 타고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과 기술주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 AI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적인 동인으로 상품, 서비스의 생산, 그리고 유통, 소비 등등 전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고 지능화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뭔가 미래산업이라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래산업. 앞으로 세계 산업의 판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크게 바뀔 거다라는 얘기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적인 이미지에 있어서 적어도 자동차라는 분야에서 가장 선두적인 이미지를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또 테슬라라고 하는 이 기업의 상황입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팔아먹기 위해서는 판매가 또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와 상품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광고에다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라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애플의 스마트폰이 대성공을 거두었듯이 테슬라 역시 비슷한 코드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역시 현재 전 세계 절대 다수의 전기 자동차 소비자들로부터 이 감성을 자극하는 강력한 호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점점 성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소비자들에겐 복잡한 기계 부품이나 하드웨어적인 전문 지식보다는 그냥 어떤 기업의 제품은 좋더라, 어떤 기업의 제품은 믿을만 하더라 라는 이런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테슬라는 그 감성과 이미지의 구축에 성공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죠. 기존의 양산차 회사들이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넣고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꾸며도 뭔가 미래적인 자동차라는 이미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기술적인 자동차라는 그 대표적인 SF 이미지는 이미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 감성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한 회사가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 그리고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희귀한 사례인데, 현재까지 그 행보만 놓고 보면 테슬라는 바로 그 길을 매우 성공적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또 여전히 테슬라에 관해 가지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의견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기업의 가치는 현재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1위 기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자동차 회사로서 어떤 자동차 판매량이나 대규모 생산 능력, 매출이나 순이익까지 1위인 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로서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공장이나 생산 설비, 임직원 규모, 근로자와 숫자 등으로 따지자면 여전히 테슬라보다 실제로는 더 거대한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들,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는 더 낮다는 것이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분명히 이제 산업 설비라든지 생산 규모는 더 거대한데도 불구하고 주식 가치는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참 저도 규모는 작지만 주식 투자를 해봤던 입장에서 테슬라의 이런 드라마틱한 성장은 정말 볼 때마다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만한 상승분을 솔직히 뚝심 있게 다 먹지 못하고 중간에 팔아치우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팔아치우고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주당 200에서 300달러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분명 그러니까 극소수일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말씀밖에는 또 드릴 게 없겠네요. 그 배짱 정말 인정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결과로 판가름 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최근 테슬라의 그런 엄청난 성장을 바라보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진심으로 부럽고, 또 저 스스로도 솔직히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공부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소위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예측을 그렇게 많이 쏟아냈었는데, 결국은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이 그런 굳건한 믿음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이제 저렇게 회사가 꿋꿋하게 잘 걸어 나가는 거를 보면은 솔직히 좀 놀랍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테슬라의 이런 대성공을 보면은 경제나 특히 주식시장 주가 문제 앞에서는 감히 그 누구도 고수라고 할 수가 없구나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예측을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일반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그런 개미 투자자분들도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와 주식시장 문제 앞에서는 감히 그 누구도 고수를 자칭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주식은 얼마 없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테슬라의 활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시장의 그런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치열해질수록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면 이득이지 나쁘게 될 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선택지는 둘로 나뉠 것입니다. 테슬라가 정말로 앞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상당 부분 바꾼 것일까요? 실제로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막연한 미래로 취급받던 그런 전기자동차 시장을 이만큼 개척해낸 것은 분명 거의 대부분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공로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테슬라의 주가를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으로 보고 잠시 물러나는 게 현명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테슬라의 주가는 낮으며 이 회사는 분명히 앞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릴 대단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 테슬라는 기분 좋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주식 가치의 분할이에요. 최근 애플과 테슬라는 회사의 한 주당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주식 한 개의 가격을 여러 개의 주식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시장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주당 가격이 100만 원, 2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대신 이러면은 회사의 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구매하기에는 조금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기존의 테슬라 주주들의 주식 개수를 3배, 4배로 늘려주는 대신 그 한 개의 가치는 3 내지 4분의 1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요 4분의 1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주식시장에서 매우 잘 나가는 기업들만이 이런 가치 분할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죠.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인위적으로 주가를 이제 쪼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개판인 그런 한국의 주식 상황보다는 자, 역시 사업하기 좋은 미국 주식이 이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최근 나스닥 종합지수만 보더라도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미국의 증시는 해마다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이 막차더라고요. 자, 오죽했으면 이 뉴욕 증시 나스닥의 최고 기록치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연일 톱뉴스로 다뤄질 정도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테슬라의 사상 최대치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정치라는 것은 경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 다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 가지 산업 규제들을 없애주고 행정 규제를 간소화해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업 활동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경제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일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기업 활동, 사업 활동, 자영업자들의 그런 개인 사업 등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죠. 코스피 증시는 몇 년 내내 박스권에만 갇혀 있고 불티나게 오르는 것은 오직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뿐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다른 분야에는 사람들이 선뜻 투자하기가 어렵다. 서울 아파트와 부동산 말고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투자처에는 도저히 믿음이 안 간다라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최근 미국 증시의 이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성장을 바라보면서 결국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가치라는 것은 끊임없는 혁신적인 기업의 등장과 그런 역동적인 기업 활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부 다 사상 최고치라고 해요. 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시장의 순리를 늘 역행만 하고 있죠. 이런 사업하기 나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또 이런 증시 대성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조금 다소 두서없는 내용으로 제가 좀 정리가 미흡했던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했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좀 이렇게 죄송하다는 사죄의 의미에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 바로 오늘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이제 지금 밤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빠르면 밤 11시 반이나 늦어도 밤 12시 밤 12시쯤에 게임 소통 방송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부디 시청자분들이 이 게임 소통 방송에도 많은 시청과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맨날 이렇게 정치, 사회 이야기 딱딱한 것만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멘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녹화해놨던 영상을 이제 오늘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실시간 라이브 채팅은 서로 하면서 이제 최초 공개 서비스로 올릴 예정이니까 시청자분들이 부디 이제 밤 12시에 하는 진행되는 그런 게임 소통 방송에 좀 많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